안녕하세요. 시니어 24시입니다. 혹시 요즘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셨나요? 2025년 6월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가 바뀝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큰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면허 제한, 반납, 고속도로 운전 금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릴게요. 6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신체검사와 인지검사가 의무입니다. 교육도 이수하셔야 갱신이 됩니다. 70세 이상은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조건부 면허란 일정 조건 아래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예를 들면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면허의 조건이 붙습니다. 고속도로 운전 금지 조항이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속도로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면허 제도와 함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허 반납 시 혜택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줍니다. 75세 이상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꼭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반납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면허증을 들고 주민센터나 경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리로 반납도 가능하며 위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최소 1년간 다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 시 교통안전교육을 새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운전 가능 여부를 진단해보세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자 인지검사와 신체검사를 운영합니다. 70세 이상은 의무고 65세 이상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 본인의 운전 능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활용을 준비하세요.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지원이 가능하며 정기권,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반납이 꼭 손해는 아닙니다. 운전을 안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줄고 대중교통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에 대비하세요. 야간 운전 제한, 고속도로 제한 조건을 알고 미리 연습하세요. 시간대 제한도 생길 수 있으니 운전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고령 운전 관련 문제는 가족 간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위임이나 대중교통 대안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 정기권을 미리 챙기세요. 어르신용 교통카드, 시니어 정기권을 발급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카카오티나 티머니 카드도 연계하면 더 편리합니다. 지역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면허 반납 시 지급하는 혜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은 교통비, 문화생활비까지 지원해줍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사회 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도 제도 정비에 나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운전 못하게 되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어르신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입니다. 앞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2025년부터 65세 이상 면허 갱신 주기 단축, 75세 이상 3년마다 갱신, 조건부 면허 확대, 고속도로 운전 제한 가능성, 면허 반납 시 혜택, 인지검사 신체검사 의무화, 교통카드 및 대중교통 활용 준비, 자녀와의 사전 상의, 지자체 혜택 체크 모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었을 때 어떻게 운전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제한 조건이 붙었다면 해가 진 이후에는 운전을 삼가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오후 일정이나 병원 방문은 낮 시간대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이 붙었다면 일반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목적지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발 시간을 넉넉히 잡고 미리 도로 상황도 파악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운전 중 약 복용 시 유의사항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은 졸음이나 반응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운전하시기보다는 약효가 떨어지는 시간대를 활용하시거나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 전용 보험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분들을 위한 보험도 있습니다. 특히 면허의 조건이 붙거나 운전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엔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녀나 보험 설계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시 책임 범위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운전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경찰 조사나 보험 처리 시도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 조건을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항상 본인 조건을 숙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운전이 어렵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면 고령자 운전 상담 제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나 지역경찰서에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고 면허 유지 또는 반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없고 순수하게 본인의 안전과 가족의 안심을 위한 상담입니다. 전동 스쿠터나 실버카 같은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거리 장 보러 갈 때, 근처 병원 다닐 때 이런 이동수단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보조금 지원도 하니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나 복지택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전용 차량을 보내주는 제도인데요. 저렴한 요금으로 병원이나 관공서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운전을 계속할까 말까가 아니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운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양한 복지 이동수단이 있고 기술의 발달로 어르신 전용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고령 운전자 분들을 위한 운전 보조장치도 있습니다. 페달 어시스트, 충돌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같은 기능이 있는 차량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차량 교체가 부담되신다면 중고차나 렌터카 활용도 가능하니 운전 보조 장비가 있는 차량으로 점검 받아보세요. 고령 운전자는 자동차 점검도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마모 상태 등 기본 안전 점검만 잘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이 어려운 날엔 운행을 미루시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가급적 운전을 삼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이젠 운전 그만하시는 게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세요. 안전과 가족의 안심, 그리고 본인의 건강한 이동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령 운전자 관련 법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고령 사회에 맞는 교통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체크하고 영상이나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참고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결국 준비된 어르신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다는 겁니다. 운전을 계속하시든 반납하시든 중요한 건 미리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 분들은 평소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은 단순히 손과 발을 쓰는 일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력, 시력, 청력, 집중력 등 모든 감각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운전과 관련된 신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 노안, 이명 같은 증상은 운전 시 위험 요소가 되기 쉽습니다. 노년기에는 뇌 기능 저하도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등을 유지하기 위한 뇌 건강 관리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걷기, 독서, 퍼즐 풀기, 간단한 계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일상 속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길을 잃거나 신호나 도로 상황을 잘못 인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우회전 중 보행자 미확인 또는 브레이크와 엑셀 착각으로 발생합니다. 운전 시 서두르지 않기, 항상 주변 확인하기를 습관으로 들이셔야 하며 사고 예방의 시작은 차분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지역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에서는 고령 운전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VR 체험모의 운전, 반응속도 측정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본인의 현재 상태를 체험하고 점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참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제도는 2025년뿐 아니라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보완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운전 제한 구역 도입, 고령자 전용 주차구역, 시니어 운전 전용 보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확인하시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운전 안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녀는 본인의 주행 습관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운전 중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활용이나 운전 제한에 대한 공감도 높아집니다. 35번째, 지역 마을버스, 복지버스 노선도 미리 파악해두세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마을버스 노선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노선에 비해 정차 시간이 길고 승하차 문턱이 낮아 승하차가 편리합니다. 이런 정보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운전은 중단했지만 운전 습관이 남아 계신다면 자동차 키는 자녀가 보관하도록 하세요. 자연스럽게 운전 욕구를 줄이고 자녀나 가족이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전은 습관처럼 하게 되는 행동이지만 고령이 되면 내가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운전 전 마음가짐을 다잡고 컨디션이 나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땐 과감히 운전을 미루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대인대물 처리, 병원 진료, 차량 수리 등도 자녀나 보험 설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고 사례나 뉴스 내용을 보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 속 남의 일처럼 느끼지 말고 그 사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없다면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어르신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들입니다.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분명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하실 겁니다. 준비된 분만이 혜택도 안전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노후 준비 관련 내용들을 빠르고 쉽게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